국민의힘에서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자꾸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표결을 던진다면 피의자 윤석열과 함께 공멸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헌법, 행정법 학자들이 성명서를 이미 냈는데 거기서 보시면 내란 군사 반란에 다 해당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밝힌 바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통상적인 경우 대통령 직위에 있지만 않다면 바로 긴급체포 대상입니다. 워낙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긴급체포 대상인 게 명백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대국민 담화라는 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면 어떻게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긴급체포를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산 안에 딱 운거를 해서 긴급체포를 면하겠다. 시간을 벌어보겠다. 그 시간 동안 무언가 다른 것을 획책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내란 군사반란의 주범이거든요. 주범을 보호하는 공당이 이런 내란이나 군사반란의 주범을 그 직위에서 배제하는데 동참하지 않은 정당이 민주국가의 정당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또는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정략적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한다면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겠죠. 그 경우 조국혁신당은 즉각적으로 국회가 다시 열리는 게 월요일 아침이니까요. 월요일 아침에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고 이미 초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부결될 경우 오늘 5시에 투표 시작이니까 6시까지는 확인되겠죠. 그러면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분개하시겠습니까?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독해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 말을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를 구사하고 난 뒤에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식의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봐서 정확한 진위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조기 퇴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자체는 그 이전보다는 약간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기 퇴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직을 유지시키는 조기 퇴진이 있을 수 있죠.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 임기 하루 전에 퇴진하는 것도 조기 퇴진이에요. 그게 근데 실제적으로 조기 퇴진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겠죠. 즉,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조기 퇴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특히 공당의 대표로 정치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국민께 명확히 밝히고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모호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두고 보시죠. 어떤 태도를 결국은 오늘 오후 5시가 되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속내가 무엇인지는 나올 것이고 그 결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생각하시기 답을 하나 하자면 변화한 사항이 하나 있던데 제가 오늘 아침 조금 전에 미국의 더 힐이라는 대표적인 정치 잡지인데 학술지인데 거기에 학자가 글을 기고를 하셨습니다. 더 힐에. 거기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아내의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평양을 공격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빨리 설득을 해서 피난처를 제공해야 된다. 라는 기고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시기에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탄핵당할 위기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도 고려한다. 근데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뺀 여당에게 맡기겠다고 한 셈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뭐냐? 야당은 반국가 세력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잘못한 건 없는데 야당을 척결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해서 어쩔 수 없는데 그건 할 수 없다. 그 말은 공식적으로 못 하겠죠. 근데 그 아쉬움이 잔뜩 드러난 뭐 이재명, 조국 등등등등 다 그냥 저 수방사 지하실에 넣고 싶었는데 또 동부구치소에서는 현역 의원들 다 넣으려고 방까지 비워뒀는데 참 아쉽다라는 말이 괄호 안에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여당과 이제만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참 구차해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또는 한동훈 대표에게 나 탄핵 좀 안 시켜줘라. 그럼 내가 계속 협력을 할게.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이런 단어를 썼는데 임기 단축을 포함하려면 야당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걸 하려면 말이죠. 근데 뭐 이름을 뺀다는 얘기는 여전히 저희를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을 못 차렸고 여전히 대통령 자격이 없음이 새삼 확인되었다라고 봅니다. 계엄법 개정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현행 계엄법은 명백하게 계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그 계엄의 요건 그리고 계엄을 실시했을 때 제한이 되는 대상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또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이번 비상계엄은 불법인데 그걸 합법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우리 현행법상 합법이라고 전제하더라도 국회 예산이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침탈도 불가능하고 체포도 안 돼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모두 어긴 겁니다. 그랬을 때 향후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아예 이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그 권한, 지위를 헌법에 규정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그 위원정당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도 또 SNS 썼습니다만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과 사전 공모 또는 사후 협력을 통해서 이번 내란 및 군사 관련에 애초부터 역할 분담을 했거나 사후적으로 도움을 줬을 혐의가 강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당일날, 그 표결 당일날 국민의힘 당사로 오라고 문자를 보냈고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보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본회의장으로 와야 되죠.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 투표 당일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국회 경내에 있었습니다. 국회 경내에 있었는데 표결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 쪽 밖으로 나갔어요. 이게 무엇일까? 다른 의원들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추 대표는 경내에 있다가 당사로 나갔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그 표결, 그 계엄 선포 전후로 언론 보도 났습니다만 윤석열, 추경호가 통화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추경호 대표도 수사 대상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결백이 밝혀지든지 아니면 범죄 혐의가 밝혀져서 내란의 공동정범이든지 아니면 내란에 대해서 그 사후적으로 방조한 범죄이든지 하나는 수사를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그러면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 됩니다. 물론 뭐 국회의원, 국민의힘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국민의힘의 주요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또는 당직자들과 우리 이제 투표하지 말자. 그래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계엄군에 의해서 체포되도록 하자라고 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논을 했다면 이것이 확인된다면 저는 그 정당 우리나라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단축 개헌이건 무슨 개헌이건 개헌을 하려면 일단 개헌특위가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아주 짧게 30일만 한다고 전제합시다. 그럼 우리 법상, 헌법상 공고를 하고 공고 후에 90일 뒤에 포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표결 후 30일 뒤에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개헌안이 내일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헌안이 내일 만들어지더라도 내일 만들어질 리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합 합하면 한 90일, 아무리 줄여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뭐 헌법 조문을 보면 나오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헌 특위 논의, 그 다음에 공고, 그 다음 국민투표 이후에 본회의 의결, 그 다음에 30일 뒤에 국민투표 이렇게 이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기단축 개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개헌 논의 과정에 개입할 수 있죠. 어떤 이제 지금 힘이 빠져서 눈치를 보고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세력을 규합을 해서 개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임기단축 개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말이죠. 근데 그 전제가 윤석열이라는 내란 주모자가, 즉 이 말은 뭐냐면 헌법을 파괴한 자입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파괴한 자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자고 국회의 권능을 침탈했고 국회의원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한 자가, 즉 헌법의 파괴자인데, 헌법의 파괴자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용납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임기단축 개헌에 대한 얘기의 모든 전제 조건은 윤석열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임기단축 개헌을 윤석열이 동의하는 것처럼 말을 하던데, 그게 뒤집어 보면 이 기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몇 개월간은 내가 이 권한을 유지할 수 있구나. 그 과정에서 또 무언가를 또 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봐서 윤석열의 직위 배제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개헌을 어떻게 할 건지는 윤석열 없는 상태에서 개헌을 해야죠. 그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당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했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확인되었죠. 최순실 문제 등으로 대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탄핵이 됐어요. 국정농단으로. 최순실 비선실세와 얘기를 했다는 것, 뭐 각종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또 퇴임 후에 재단을 설립했다는 것 등으로 탄핵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 내렸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군 시켜가지고 국회 치고 들어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직접 안기부 2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구 체포해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전 그런 박근혜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때 공판을, 제 기억에는 한동훈이 그 공판을 지휘했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저는 이번에 윤석열이 한 이 범죄 행위는 박근혜 범죄 행위의 최소 100배 정도 됩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 불법의 정도가 100배 이상 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헌법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박근혜 탄핵에 동의를 했더니 그 결과 정당이 휘청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얘기를 하는데, 트라우마는 국민들이 생겼어요. 모든 국민들이 12.3 사태 이후로 그때 계엄군이 국회에 쳐들어오는 과정을 보고 그 뒤에 지금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도 다 문자 오는 게 이제 잠을 잘 못 자겠다는 겁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상황을 계속 뉴스 보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트라우마는 국민들이 앓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앓고 있는 트라우마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옛날에 알았다던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면서 윤석열 탄핵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트라우마 앓을지도 모르고 정치적으로 뭐 손실을 볼지 모른다? 저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고, 그런 국민의 트라우마를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 무슨 정당 자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즉각 퇴진 탄핵 이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윤석열 씨가 오늘 법적 책임도 지겠다는 뉘앙스의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얼핏 보면 이제 법적 책임 지겠구나라고 좋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즉각적 퇴진이 아닌 상태에서 즉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상태에서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게 매우 어렵고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을 발생시키도록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합동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 등등 장군들에 대해서 내란 군사반란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고 있고 출국금지, 긴급체포 막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윤석열이 제일 수괴예요. 그러면 일단 윤석열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출국 금지를 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의 여전히 수하예요. 계엄을 하고 난 그 다음 날에 용산에 들어가가지고 술 마셨어요, 같이. 그때 이상민 등과 함께, 이상민, 박성재, 그 다음에 이완규 등과 함께 술 마셨어요, 그 다음 날에. 출국 금지를 할지 안 할지. 그거 남아있고. 그 다음에 특수수사본부에서 최소한 이게 가장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서면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긴급체포 대상이라고 보지만 팀이 가서 용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현재 그 윤석열 씨의 정신상태, 심리상태로 봤을 때 그 수사팀을 용산 비서실로 들이겠느냐? 안 들이게 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경호처의 지시에서 막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기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데 경호처는 저는 옛날에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경호처는 여러 가지 중무장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경호처가 단순히 우리가 경호 언론에서 보는 보디가드가 아닙니다. 경호처가 갖고 있는 그 무기가 군대 수준의 중화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난 국민들이 용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온갖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자기의 법적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수사기관이 각종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그걸 다 받아들인다? 전 저렇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봐서 저는 자신이 얘기했던 오늘 말은 거의 다 거짓말이다. 자기의 직위를 유지하고 직위를 유지한 일정 기간을 벌고 그 뒤에 반전을 노리기 위한 다 거짓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동조하지 않기를 이제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이 거짓말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